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오늘 8월 15일 오후 12시 53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제가 HMM 종목 분석 영상으로 우리 주주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뭐냐? 어제 시장에서 HMM 몇 퍼센트의 상승률 보여줬었나요? 10%의 폭등 구간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폭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다? 막대한 자본이 2.5조에 대한 자사주 소각이 확정이 나오면서 지금 이러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 드렸었나요? 이거 자사주 소각 나올 수밖에 없다. 폭발적인 상승률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3주 전에 영상 올려드렸었죠. 지금 조정 절대 속지 말라고. 2분기 악재 뚫는 2조 호재 온다고 분명 얘기 드렸었고, 제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올해 1월이죠. HMM이 뭘 발표를 했었나요? 이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사주의 매입 아직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2조라는 규모까지 얘기 드리면서 자사주 소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자사주 소각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 나왔다고요. 확정 나오자마자 지금 몇 프로의 상승률? 10%의 폭등 구간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매도에 대한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HMM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해한다고요. 왜냐? HMM 같은 경우에는 26,250원 고점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주가의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고민하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영상 초반에 분명 얘기 드립니다. 우리 매도 여기서 절대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냐? 지금 우리 이러한 본 상승 구간이 어디서 나왔다? 넥스트 장에서 나왔다고요. 본장에서 나왔나요? 아니라고요. 시간의 장에서 나왔다고요. 우리 분봉 한번 보게 되면이 분명히 HMM 같은 경우 어제 장 초반에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하락 구간에 가져왔다고요. 그런데 넥스트 장에서는 어떻게 됐다? 지금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상승 모멘텀 속에서 10%의 폭등 구간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넥스트 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넥스트 장은 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다. 활동할 수 없는 시간이다. 활동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월요일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외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가파른 우상향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원 순간 거래량을 보게 됐을 때 우리 JP모건 서울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추가적인 활동이 있었나요? 아니라고요. 장 막바지에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오히려 지금 떠나는 움직임 보여줬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공시가 자사주 소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매도를 진행했었던 모건 스탠리와 JP모건에서 압도적인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매도를 던지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고요. 게다가 이러한 2.5조라는 막대한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끝나나요? 아니라고요. 50일에 걸쳐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무슨 기사가 나오고 있느냐? 지금 HMM 같은 경우에 민영화의 신호탄을 띄웠다. 지금 2조에 대한 자사주 매각 때문에 소각 때문에 민영화에 대한 신호탄을 띄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왜냐? 지금 이러한 자사주 2조에 대한 매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에서 나왔다? 아니죠. 지금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 대한 소유율이 낮아지면서 다시 한 번 더 민영화에 대한 신호탄을 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HMM 같은 경우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어내는 상승 모멘텀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 모멘텀 죽었다 죽지 않았다? 죽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서 매도를 던지려고 하시냐고요. 우리 여기서는 매도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걱정 오히려 기회로서 잡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곧바로 매수를 들어가도 되느냐? 아니요. 분명 개인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로서 주가의 하방 압력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이러한 하락 구간 동안 분명히 우리 HMM 주주분들 이 영상 보기 전에는 매도에 대한 고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시초가에 곧바로 조급한 마음에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린 주가의 하방 압력이 나왔을 때 객관적인 매수 타점을 잡고서 상승률의 모멘텀 속에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상승 모멘텀 속에서 관망을 해도 되는 시기냐? 저는 이러한 관망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왜냐? HMM 지금 이러한 가파른 우상향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좋아지면서 시장 상황이 나아지면서 나온 상승인가요? 아니라고요. 단기적으로 자사주 소각이라는 수급을 받쳐주는 상황이 받쳐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파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개인들에 대한 과매수가 들어오면서 고점이라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상승률을 만들어주고 있는 기관들과 외인들이 당연히 청산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요. 제가 추가적인 기사 가져왔죠. 잘 나가던 해운업 관세 충격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북미에 대한 물동량이 무려 몇 프로? 8% 하락했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상하이 운임지수를 보게 됐을 때 압도적인 하락 구간을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상하이 운임지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HMM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운임지수 SCFI 지수와의 주가의 연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HMM 그래서 올해 2분기 영업실적 어땠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64%의 말도 안 되는
어닝 쇼크를 터트린 와중에 지금 2.5조라는 자사주 매각 때문에, 자사주 소각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만든 상황에서 우리가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관망한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주가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관들과 외인들에 대한 청산이 나오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주가의 하락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게다가 지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주가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에 누구다? 외인이라고 얘기 드렸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듣지 않아도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자본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게다가 개인들의 자본 같은 경우에는 뭐로서 많이 들어왔다? 비투로서 많이 들어왔다고요. 제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한번 봐볼까요?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게 됐을 때 증권담보대출 잔고가 지금 무려 몇 조? 24조 원이나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HMM의 시총이 몇 조? 25조라고요. 25조의 시총인 HMM에서 24조라는 막대한 증권담보대출, 개인들에 대한 신용 잔고가 움직였을 때 주가의 하락 구간과 급락 구간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증권담보대출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증권담보대출이 뭐냐? 증권담보잖아요. 결국에 증권이 뭔가요? 주식이라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높은 자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담보로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자본으로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도 뭐다? 초단기로 해줄 수밖에 없고 고금리로 해줄 수밖에 없다고요. 직접 찾아보세요. 지금 이자율이 7%에서 최대 10%까지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직접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1억이라는 자본을 증권담보대출로서 이자를 10%를 내면서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지금 주포 세력들에 대한 이탈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의 하락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자만 10% 내야 되는 1억이라는 B2 자본을 청산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청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서 지금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로서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망을 한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마이너스 20%의 하락 구간, 우리가 직접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 더 이상 관망함으로써 고점에 대한 대응을 놓침으로써 손해보지 말자고요. 제가 그러한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혼자서 손해보지 말고, 아직까지도 대응하지 못하셔서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 추가적으로 잡아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요일 주가의 눌림목 왜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개인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분명 얘기 드렸죠. 개인들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나오는 저점 구간 제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서 수익률을 극대로 만들 수 있는 이 기회까지 잡아 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우리 이제는 대응해 보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구독자방 들어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010-9014-8706 문자 한 통이면 된다고요. 문자 한 통 제가 알아볼 수 있게 HMM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이상한 링크 아니고 제 텔레그램방 HMM 구독자방 링크니까 들어오셔서 신청 눌러주세요. 저도 공휴일이니까 쉬고 있으니까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수락 받아 드릴 거고, 들어오셔서 뭐 받아가셔라. 아직까지도 기회를 잡지 못한, 저점 매수 타점에 대한 기회를 잡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로서 제가 월요일장에서 저점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저점 매수 타점을 잡는 것보다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고점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요. 왜냐? 지금 외인들에 대한 자본들, 지금 개인들에 대한 비투 자본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다. 지금 외인들에 대한 자본들은 뭐라고요? 리스크가 높은 자본이라는 거 이미 아실 거예요. 비투 자본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리스크가 높은 자본이다. 이러한 리스크가 높은 자본들 한 문장으로 얘기 드리죠. 비가 올 때 뺏는 우상과도 같다고요. 주가의 우상향 속에서는 계속해서 자본을 넣어주면서 상승 모멘텀을 강화시켜주지만 청산이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 구간이 잡힌다면 어떻게 된다? 곧바로 자본을 빼고 우산을 뺏는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증권담보대출이 지금 HMM에 들어왔다는 거 어떻게 확신하냐라고 하실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우리 수치 한번 봐볼까요? 수치를 보게 됐을 때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 증시주변자금 측에서 지금 차트로 봐보자고요. 우리 코스피 차트 지금 보이시죠? 코스피 굉장히 우상향하면서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증권담보대출 어떻게 올라갔다? 그거를 지지를 해주면서 똑같이 올라갔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지금 HMM의 신용잔고를 한번 봐보자고요. 개인들에 대한 신용잔고를 보게 됐을 때 같이 우상향하는 모습 볼 수 있다니까요. 지금 다시 한번 더 상승 모멘텀 속에서 지금 HMM의 지금 신용잔고가 어떻게 되고 있다? 가파른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거 청산 나오게 됐을 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주가의 급락과 하락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점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 이제는 손해보지 말자고요. 더 이상 관망하면서 계좌에 찍혀있는 수익률에 웃음꽃만 피는 게 아니라 고점에 대한 매도라는 대응을 통해서 우리 계좌에만 찍혀있는 수익률이 아니라 진짜 돈으로서 자산의 형성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HMM 주주분들 뭐라고요? 010-9014-8706 문자 한 통이면 된다고요. 문자 한 통 제가 알아볼 수 있게 HMM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구독자방 들어올 수 있게끔 곧바로 링크 보내드릴 거고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수락 받아드릴게요. 들어오셔서 뭐 받아가셔라. 아직까지 평단을 낮추셔야 되는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요일 개인들의 차익 실현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주가의 눌림목 구간에 저점 매수 타점 잡아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이 기회까지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매수 타점이 아니라 뭐 고점에 대한 대응을 너무나도 해야 되는 시기다. 왜냐? 본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올라가서 올라간 주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에 대한 과매수가 붙으면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세력들 어떻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산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고점에 대한 분할 매도 타점으로서 계좌에만 찍혀있는 수익률이 아니라 진짜 돈으로서 자산의 형성 만들어가야 될 시기라고요. 제가 구독자방에서 올려드리는 마지막 저점 매수 타점과 고점에 대한 대응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그래도 구독자방이니까 아직까지 제 영상 시청하지 못하셔서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HMM 주주분들이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면서 모두 다 무료로 수락 받아드리고 있다고요. 안 받아가실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혼자서 넥스장에서 올라간 이러한 10%의 폭등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수익률의 극대를 만들어낼 건지 혼자서 포지션에 대해서 고민과 주가에 대한 걱정하고 계시는 HMM 주주분들이 제가 잡아드린 객관적인 저점 매수 타점과 고점에 대한 대응 받아가야 이득인가요? 안 받아가야 이득인가요?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발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만 받고 나가셔도 되니까 이제라도 대응하시자고요. 우리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관망해서 손해보지 말자고요. 제가 답답해서 얘기 드린다고요. 왜냐? 지금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시는 노력과 솔직히 얘기 드리면 이 내용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해하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소수입니다. 이해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모멘텀이 올 수밖에 없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HMM이라는 종목을 선택하신 안목까지 가지고 계신데 왜 혼자서 손해보고 계시냐고요. 우리 이제는 손해보지 말자니까요. 보상 받아가 보자고요. 어떻게? 수익률로서 보상 받아가 보자고요. 하지만 우리 수익률로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뭐 관망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으로서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이제는 느끼셨잖아요. 이제는 필연적이라는 거 아셨잖아요. 그런데 왜 못하냐고요. 우리 지금까지 어렵고 어색하고 몰라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HMM 종목 분석 영상을 보는 걸 기회로서 객관적인 투자와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로서 수익률로서 보상 받아가 보자고요. 하지만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실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더 외인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가파른 상승 구간 속에서 개인들에 대한 과매수가 붙으면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본질선을 아득히 뛰어넘는 주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 본질선 제가 구독자방에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놓죠. 이 본질선 들어오셔서 제발 확인하시라고요. 이 본질선을 알고 모르고가 지금 주가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린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린다?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 타점을 잡으면서 차익 실현 구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 왜냐? 지금 영업이익 주가의 시장을 받쳐주면서 나온 상승이 아니라 지금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슈 때문에 수급이 맞춰주면서 나온 상승이기 때문에 뭐 청산 구간 나올 수밖에 없고 주가의 하락 구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관세 협정들 계속해서 해결되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물동량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저점 구간에서의 수급을 받쳐주면서 우상향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에 대해서 추세 전환권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한다? 매수를 통해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릴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 여기서 그럼 하나 깨달으셔야죠. 이해하셨을 거예요. 매도에 대한 시점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 뭐다? 고점에 대한 매도는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기 위한 자본과 여력을 만들었다는 거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라고요. 우리가 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가 뭐다? 결국에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와 객관적인 투자의 첫 단추라니까요. 하지만 아직까지 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현금성 자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냐? 제가 안전자산의 이동까지 잡아드릴 거니까. 안전자산의 이동 언제 잡아드린다? 매도하는 시점에 잡아드린다. 왜냐? 리스크가 극대화되면서 지금 세력들에 의한 청산 때문에 비투자본에 대한 청산 때문에 외인들에 대한 우산을 뺏는 행위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매도를 통해서 현금성 자산, 안전자산의 우회를 통해서 남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때 안정적으로 7에서 10%의 수익률로서 뭐 자산의 형성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고요. 우리 은행 예수금 말도 안 되는 0.3% 이자 받게 둔다? 두지 않는다고요. 안전자산의 우회 잡아줄 거라고요. 안전자산의 우회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잡아드리는지 예시 드릴게요. 안전자산에 뭐 있다? 금 있다. 그리고 나서 뭐 있다? 달러와 엔화 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 있다? 미국의 채권 있다고요. 미국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으로 나눠서 다룰 건데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금리 주는 거 맞아요. 하지만 10% 가져갈 거고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50% 가져갈 거예요. 왜냐? 우리 지금 PPI 지수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주가 뭐 금리 하락할 요인 많이 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10% 가져가면서 리스크 감소하지 말고 우리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HMM에서 현금성 자산 확보하자고요. 그리고 지금 엔화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엔화와 달러의 비율은 몇 대 몇으로 가져갈지 금은 몇 퍼센트를 가져갈지 제가 이러한 부분들 현 시장을 파악해서 안전자산의 우회를 잡아드리겠다고요. 언제? 우리가 매도를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만드는 시점에 남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때 안정적인 7에서 10%의 수익률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바꾸셨으면 고민하지 말고 들어오셔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자?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저점 매수 타점 마지막으로 받아 가시고 고점에 대한 관망이 아니라 고점에 대한 대응으로서 계좌에만 찍혀있는 수익률이 아니라 진짜 돈으로서 자산의 형성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010-9014-8706 뭐라고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HMM 주주분들 문자 한 통 딱 3글자 HMM 보내주신 다음에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고 여기서 매도에 대한 대응으로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수익률의 극대화 한번 만들어가 보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HMM 종목 분석 영상을 찍으면서 1000%, 20000%의 수익률 만들어 드릴 테니까 구독자방 들어오세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 그건 사기고 거짓말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고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로 안전자산의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분명 HMM 우리에게 자산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종목이 너무나 명백하고 실질적으로 100%의 수익률 정말 멀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곧 다가올 수밖에 없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010-9014-8706 지금 보는 이 시점에 들어오셔서 우리 다음 장 대응하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HMM 주주분들 너무나 멋지십니다. 이제는 종목 분석 영상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 방에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깜짝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감정적인 투자 이제는 그만하자고, 리스크를 낮춘 객관적인 투자로서 자산의 형성 한번 만들어보자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리스크를 낮추는 객관적인 투자 너무나도 어렵고 어색해하고 계시는 거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니즈를 파악해서 이번에 새롭게 구독자방 하나 만들었습니다. 증권맨 강프로의 실전 공부방. 공부방이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재미없는 거 아니야, 어렵기만 한 거 아니야 라면서 걱정하고 계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공부방에서 어떠한 내용들 잡아드리고 있는지 미리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장 초반 급등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급등주를 왜 추천해드리느냐, 저는 절대 수익률이 없는 주식 공부는 끝까지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 5분 시장을 이기는 인사이트라는 캠페인으로서 제가 객관적인 투자로 어떻게 빠르게 재료를 접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재료를 해석하는지, 어떻게 안정적으로 타점을 잡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익률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분명 못 믿으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인증 자료까지 가져왔으니까 조금만 더 시청해보세요. 두 번째로, 리스크를 낮춘 객관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자료들 지속적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증권밴 시절을 보내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속된 말로 깡통도 차면서 정말 경험으로서 얻은 자료들인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 무료로 드리기 많이 아까워요. 돈 주고 팔아도 되는 건데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 감정적인 투매 이제는 그만하자고요. 우리 계속해서 감정적인 투매로서 손해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자료로서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로 자산의 형성 해보자는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업로드되는 리스크를 낮추는 객관적인 투자에 대한 자료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한 개라도 포함된다면 무조건 들어오세요. 저랑 같이 목표 잡고서 최소 100%의 수익률 만들어 보자고요. 어떠한 분들이냐, 적절한 매수 타점을 모르겠어요. 언제 팔아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제가 사기만 하면 주가가 내려가요 의문이신 분들, 좋은 종목을 도저히 모르겠어서 남들이 추천해주는 종목만 구매하시는 분들, 이제는 저랑 같이 공부방에서 최소 100%의 수익률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 공부방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인증자료 가져왔습니다. 인증자료 보기 전에 제가 위에 번호 편안하게 띄워드릴게요. 010-9014-8706 인증자료 보다가 진짜로 내가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로서 수익률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 7 보내주시면 제가 곧바로 실시간으로 공부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인증자료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급등주 추천부터 먼저 한번 봐볼까요? 왼쪽 사진 보시면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공부방 사진이에요. 이때 7월 23일날 로스웰 종목 추천해드렸었고 오전 8시 27분에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로스웰 주가 어떻게 움직였었다? 다시 한 번 더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16.78%의 수익률 만들어드렸어요. 이때만 끝이냐? 아니죠. 제가 매일 올려드린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7월 24일날 온타이드 종목 추천해드렸었고 오전 8시 50분에 올려드렸어요. 온타이드 같은 경우도 신고점 뚫고 올라가는 19.01%의 수익률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25일도 추천해드렸겠죠. 25일 같은 경우에는 하이장공 추천해드렸었고 오전 8시 42분에 추천해드렸었는데 하이장공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다? 상한가 찍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점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수익률 나왔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세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하루 5분 시장을 이기는 인사이트라는 캠페인으로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결과적으로 목표가 뭔가요?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투자에 필요한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시장 지표가 얼마나 객관적인 투자에 중요한지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시장 지표를 봐야 되고 언제 시장 지표가 올라오고 어떤 시장 지표가 중요한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에 한 번씩 언제 이러한 시장 지표가 나오는지 얼마나 이 시장 지표가 중요한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장 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가 앞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석 달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본장 시간에는 종목을 예시로 들면서 어떻게 저항선을 긋고 어떻게 지지선을 긋고 상승 추세선을 그은 다음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어떻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판단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객관적인 투자로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자산을 쌓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이제는 감정적인 투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투자 이제는 그만하자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걸 기회로서 공부방 들어오셔서 급등주에 대한 추천으로서 수익률 만들어 가면서 객관적인 투자에 대한 자료로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객관적인 투자로서 뭐하자? 자산 쌓아보자고요. 지금 객관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라고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제가 계속 띄워놨죠? 010-9014-8706 숫자 행운의 7 보내주시면은 제가 곧바로 이 공부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